유럽을 여행하는 방식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패키지 여행을 가실 수도 있는 거고, 또 배낭여행으로 유럽을 갈 수도 있고요. 배낭여행까지는 아니지만 아니면 그냥 항공권을 직접 끊고 또 호텔을 직접 예약하고선 자유여행으로 가실 수도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자유여행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럽 여행을 크루즈 여행이랑 접목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럽 크루즈 여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직접 검색을 해보신다면 유럽을 여행하는 크루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인 크루즈로 알고 있는 바다에서 운행하는 오션 크루즈, 대표적인 오션 크루즈는 지중해 크루즈가 있죠. 서지중해, 동지중해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다가 아닌 강에서 이동하는 리버 크루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리버 크루즈로는 다뉴브 강을 가로지르는 다뉴브 리버 크루즈가 있고요. 또 라인강을 운행하는 라인 리버 크루즈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션 크루즈, 리버 크루즈 둘 다 크루즈인데 뭔가 큰 차이는 있을 것 같기도 하죠. 과연 내가 원하는 유럽 여행에는 어떤 크루즈가 더 적합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하셔야 되는 거죠. 내 소중한 여행인데 아무거나 갈 수는 없잖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둘 다 모두 배에서 자고 또 배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만 빼고는 사실상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여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크루즈를 한 번도 가지 않으셔서 크루즈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크루즈 하면 호화 선박이 상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큰 선박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도 하고, 또 라스베가스에서나 볼 수 있는 공연도 배 안에서 보는 거고, 또 배 갑판에 있는 큰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요. 거대한 바다 위의 리조트, 이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크루즈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리버 크루즈는 선택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꼭 오션 크루즈를 선택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환상이 없으시더라도 크루즈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오션 크루즈부터 먼저 시작하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리버 크루즈는 할 게 못 되나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그게 아니에요. 단 리버 크루즈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크루즈와는 좀 다른 크루즈입니다. 아니, 아예 크루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일단 리버 크루즈는 패키지 여행 투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일반적인 패키지 여행 투어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도시,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는 버스를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그 도시에 가면 호텔에서 잠을 자는 거고요. 리버 크루즈는 이동을 버스가 아닌 강에서 배를 타고 하는 거고요. 따로 호텔을 잡지 않고 그냥 배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외에는 패키지 여행이랑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는 모든 기항지 도시마다 추가로 돈을 내지 않아도 도심 워킹 투어나 또는 버스 투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버 크루즈의 경우 강에서 운항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크기의 제약을 받아요. 강의 수심에 따라서도 제약을 받고요. 또 다리 밑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의 제한을 받는 거죠. 일반적인 리버 크루즈 같은 경우는 4층 이하로 크기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루즈 선박 자체는 오션 크루즈와 같이 리조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그냥 식당 하나가 있고 라운지가 있고 또 내가 잘 방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즉 크루즈 자체가 여행의 목적지가 될 수 있는 오션 크루즈와는 다르게 리버 크루즈는 그 자체가 목적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오션 크루즈는 배 자체가 엄청 크고 따라서 배 하나가 큰 리조트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기항지에서의 관광도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오션 크루즈도. 그렇지만 크루즈 자체에서 경험이 아주 중요한 거죠. 말 그대로 크루즈 선박 자체가 여행의 목적지가 될 수 있지만 리버 크루즈 같은 경우는 선박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동수단, 그리고 호텔, 그리고 식당의 역할로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고 초라한 배를 굳이 내가 비싼 돈을 주면서까지 타면서 여행할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장점들이 이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리버 크루즈의 가장 큰 장점은 오션 크루즈에서는 가기 힘든 유럽 내륙을 강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더 크고 유명한 도시까지 배가 직접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리의 도심 한가운데 세느강에 내 배가 정박을 하고 나는 배에서 한 걸음만 나가면 그냥 파리 시내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마치 내 호텔이 시내 한가운데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도시로 왔다 갔다 나가는 것도 아주 자유롭고 쉬워서 그 기항지 도시를 여행하기는 아주 좋은 겁니다. 반면에 오션 크루즈 같은 경우는 일부 유명 기항지가 바닷가에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더 크고 유명한 도시 같은 경우는 기항지에서 심할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원하는 도시를 관광하기 위해서 추가로 왕복 4시간 이상을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리고 혹시라도 관광을 끝내고 기항지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 문제 때문에 시간에 맞춰지 못하게 되면은 끔찍한 거죠. 꼼짝없이 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크루즈 선박 같은 경우는 항구에서 엄청난 정박료를 내기 때문에 절대로 몇몇 인원이 안 왔다고 해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 리버 크루즈의 더 큰 장점 중에 하나는요, 크루즈 선박 안에서 볼 수 있는 강변의 경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오션 크루즈에서 바다로 나갈 경우에는요, 드넓은 바다가 보입니다. 처음에야 드넓은 바다가 아주 멋지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계속 보고 있으면 그냥 바다만 보이는 거예요. 바다만. 뭐 바다만 보이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냥 바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리버 크루즈의 경우는 계속해서 보이는 강변 경치, 변하는 경치를 계속 보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다른 어디서도 보기 힘든 멋진 경치를 보면서 여행을 하는 겁니다. 라인 크루즈 같은 경우는 강변을 따라 펼쳐져 있는 여러 고성들, 또 다르게 여러 다른 고성들을 보면서 가는 거고요. 또 아름다운 소도시들을 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오션 크루즈와는 절대 비교 불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리버 크루즈 같은 경우는 유럽 여행에 포커스가 된 크루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션 크루즈 같은 경우는 유럽도 여행을 하지만 크루즈에도 크게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리버 크루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행지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좋아요. 대신에 배 안에서의 액티비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 위를 돌아다니는 크루즈이기 때문에 크기 자체가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오션 크루즈 같은 경우는 작은 배의 경우 1000명 정도가 타는 배부터 큰 선박의 경우는 한 6-7,000명 정도까지 탑승되는 크루즈도 있거든요. 반면에 리버 크루즈 같은 경우는 보통 100명에서 많아야 200명 정도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비교되죠? 아주 작은 배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션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연, 그리고 액티비티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또 오션 크루즈에는 24시간 열려있는 뷔페 식당부터 파인 다이닝까지 가능한 여러 스페셜리티 식당도 있고요. 또 다양한 식당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리버 크루즈는 식당이 딱 하나예요. 거기다가 이 식당에는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시면 식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식당 자체만 본다면 리버 크루즈는 오션 크루즈보다 안 좋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딱 하나만 있는 이 식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급 퀄리티 식당이고요. 매 식사마다 3-4개의 메뉴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모든 식사의 재료는 해당 기항지에서 신선하게 공급받은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물론 오션 크루즈 요리가 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매번 기항지에서 새로운 재료를 조달받고 그 재료로 요리를 하는 것과 미리 조달받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오션 크루즈에서는 알코올이나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음료 패키지를 돈을 내시고 따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리버 크루즈는 크루즈 가격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식사 시간에 주문하는 술을 포함한 모든 음료는 따로 추가로 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한 5시에서 저녁 식사 전까지 해피아워라 그래서 그 시간에는 또 술이랑 이렇게 간단한 스낵, 간단한 안주 같은 거를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션 크루즈를 생각하는 사람이 리버 크루즈에 아무 정보도 없이 왔을 때 식당이 딱 하나만 있고 거기다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면 크게 실망을 하고 좀 당황해 한다고 하는데, 식당에서 계속해서 식사를 하다 보면 결국 충분히 만족을 한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요, 오션 크루즈에서는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는 와이파이 패키지를 구매하셔야 돼요. 그리고 와이파이 패키지를 구매하셨다고 해도 어떨 땐 속도가 시원찮아서 인터넷 사용이 사실상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항지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쓴다 그래요. 근데 리버 크루즈 같은 경우는 내륙을 강으로 이동하는 거다 보니까 와이파이를 위해서 배에 새틀라이트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파이 또한 크루즈 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션 크루즈랑 리버 크루즈를 여러분들께 비교해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유럽 여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크루즈가 더 끌리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답이 아닌가? 둘 다 해보고 싶네요. 오늘은 오션 크루즈랑 리버 크루즈의 전반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한 일정 그리고 크루즈 선세에 대해서도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여행 되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